이렇게 해보세요. 제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저는 많이 힘들고 많이 고단할 때 떠오르는 분이 아버지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음,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이렇게 살갑게 서로 품어주거나 했던 것을 직접적으로 느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땐 제가 많이 어리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결혼하고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사회의 어려움을 제가 느끼게 된 거죠. 그때 제 아버지는 배움도 적고 그리고 어딘가에 많은 곳을 다녀보지도 않으셨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수필을 쓰면서 그리고 수필을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대상도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아버지에 대한 글은 바로 마음의 치유다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넘쳐나는 따뜻한 사랑과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너무 아버지가 약주를 좋아하셔서 늦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들이 저는 너무나 그 어떤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은 아니셨고요. 회사를 정년 퇴직을 하시고 난 그 이후에 많이 달라지셨던 걸 지금 생각하니까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제 나이쯤 아버지가 아마 정년을 준비를 하셨던 것 같고, 그렇게 사회에서 나오신 이후로 본인의 소일거리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 아버지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들어줄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가 없지만 되돌아간다면 아마 모든 것들을 이해할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저는 수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수필에 대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몇몇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만든 이제 수료 작품집이에요. 여기에 제가 담은 내용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이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글을 쓰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필의 매력에 빠져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글을 쓰면서 정작 내가 생각하는 것이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실었던 그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붉은 눈동자라고 하는 작품을 여기 실었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두 편씩 글을 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사실은 이 수필을 쓰는 거라던가 또는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완벽하고 근사한 것을 내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어루만지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저는 이 수필 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어느 정도 수필을 쓰고 얘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쓰는 괴로움에 대한 고통이 굉장히 크죠. 예. 그런데 그
글을 쓰면서 나를 바라보는 그 고통이 지금 생각하면요, 이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글을 쓰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필의 매력에 빠져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글을 쓰면서 정작 어떤 대상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내면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실었던 그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붉은 눈동자라고 하는 작품을 여기 실었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두 편씩 글을 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사실은 이 수필을 쓰는 거라던가 또는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완벽하고 근사한 것을 내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어루만지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저는 이 수필 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어느 정도 수필을 쓰고 얘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쓰는 괴로움에 대한 고통이 굉장히 크죠. 예. 그런데 그 글을 쓰면서 나를 바라보는 그 고통이 글 내용에 등장하는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붉은 눈동자를 작성을 하면서 그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내면에서 굉장히 커졌어요. 네, 저는 아버지를 표면적으로 많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잠들지 못하게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또 낮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이런 부분을 제가 적응하기가 참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적었던 글이 바로 붉은 눈동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글을 적고 그 선생님들과 주위에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제목을 정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제의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글에 무엇을 담을까 주제를 마음에 품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제목에 대해서 가장 깊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작성하고 나서도 계속 머릿속에 이 제목에 대한 부분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글과 합당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생각, 아버지의 여러 가지 이런 제목들을 붙이게 되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었어요. 예, 처음 시작이었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글에서는 약주를 즐겨 하셨던 아버지가 취기에 있었을 때 붉어진 그 눈동자에 대한 것이 마음에 많이 저는 좀 생각이 났었고요. 또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저런 그 학업과 그다음에 취업을 하면서 그 힘든 것을 느끼면서 밤새 퉁퉁 울고 난 이후에 붉어진 나의 눈동자 그리고 또 밤하늘에 하염없이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방법을 찾아 헤매는 그 순간에 또 나를 바라보는 그 별빛들 그리고 도심지에서 높이 솟아있는 탑에서 반짝이는 그 불빛 이런 것이 연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그 눈동자에 대한 이 단어가 늘 같이 매칭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어 봤습니다. 제가 그 초반기에 썼던 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많은 눈물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작성을 했던 거라 어, 약간만 군데군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눈동자. 그냥 이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 속에 참고 견뎌야 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를 수도 없이 생각하다 보면 무엇이건 마무리가 되어 있었다. 이런 마음을 갖기까지 내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제가 가면은 꾹꾹 눌러뒀던 마음길이 전쟁이라도 하듯 사나운 목소리가 되었다. 맑은 눈빛은 붉은 눈동자로 가득 채워졌다. 전쟁의 참담함이 눈동자에 그대로 비치는 듯했다. 술은 아버지가 마셨는데 술독이 밤하늘을 쩌렁쩌렁 울리더니 별이 놀라 혼비백산이 되어 달아났다. 그때마다 생각했다. 아버지는 별빛이 저토록 예쁜 것을 왜 모르실까? 술에 취한 달빛이 흔들리니 별빛도 제자리를 찾지 못해 달아나 버렸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틀어 막았다. 별 하나 별 둘을 수없이 세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깨달은 게 있죠. 그냥 이뤄지는 것은 없다더니 정말 힘들었다. 자신에게 수없이 던진 질문들, 아버지의 붉은 눈동자에 묻고 또 물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렇게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 생기는 마음의 작은 요소들을 다독여 나갈 어떤 힘들을 키우느라고 그 과정을 거쳐왔나라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근육을 단단히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의 이렇게 글쓰기에 대한 취미를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보게 되면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네. 이제 그 중간쯤에 가면 신을 품고 세우는 탑과 같다. 내용들이 있어요. 네.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네요. 시간이 지나면 조용한 감정이 평온으로 나를 보듬는다. 여전히 힘겹고 삶의 고난으로 허덕이지만 퇴근길에 아버지를 똑 닮은 노을을 만날 때면 현재의 다다른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노을이 지나간 자리에 별빛이 반짝이듯이 앞으로도 계속될 삶 속에서 인내와 끈기로 하루를 걸어가리라. 이렇게 제가 첫 수료 문집을 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발행된 날짜는 보니까요 2016년 1월에 발행이 되었네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수필을 시작하면서 가장 감정 속에서 많이 떠올렸던 분이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이 얘기를 한 컷을 찍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